이지차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그래서 언제 해야 해? 라는 이야기로 이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를 나눌 건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해? 라는 거에서 오늘은 언제 해야 해? 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오픈은 사실 처음이지만 아마 이조차도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는지 많이 물어보셔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경력은 얼마나 해야 이제 미용실 차릴 정도의 실력이 되냐, 혹은 한 달에 미용실 하면 얼마나 버냐 등등 처음 미용을 시작할 땐 꿈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데 이제 기준점이 없어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미용은 일단 17살에 동네 인턴으로 시작해서 같은 체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19살 때 10년 동안 같은 원장님 밑에서 배우고 이제 디자이너까지 됐어요. 19살 때부터.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고, 저는 원래 제 샵이나 자기가 책임질 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실 넌덜머리가 나 있었어요. 되게 싫어가지고 안 해야겠다, 난 내 샵을 하지 않겠다 했었는데, 이제 그 고객님들만큼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나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한테 보답하는 길이 샵을 내는 거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하던 만큼 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고요. 다른 샵에 가서 내가 10년 동안 있던 샵에서 봤던 대우를 해줄 수 있냐, 내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되게 건방져 보이고, 그렇다고 이제 원래 있던 샵에서 계속 있자니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좀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물한 개구리처럼 이제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되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자신이 좀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1인샵을 오픈하자. 네, 저는 절대 1인샵 안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미용사였어요. 참 웃기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보이고 혼자 다 하면 몸이 막 썩어버릴까봐 1인샵 하는 걸 싫어했죠. 근데 그것도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어쨌건 내가 프리랜서로 사람들을 부릴 거라면 이제 내가 내 몫을 해야 남을 부릴 줄 알게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 걸 해서 성공하면 그때 사람들하고 함께 하자라는 생각으로 미용 12년 차에 내 마인드와 내 생활 반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 안에서 벗어나자라고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면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 새롭게 이제 공사를 하고 모든 걸 새로 해야 하면 돈이 꽤 많이 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잘 되던 곳에 마음이 안 차면 엄청 별로여 보이는데, 안 되던 곳이 되게 예쁘게 바뀌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던 데를 이제 이런 느낌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려서 이제 오픈을 하게 돼요. 디자이너 되고 이제 7년 차에.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 되고 7년 차니까 이제 총 저 미용 경력이 한 12년 정도 됐을 때예요. 저는 인턴을 좀 오래 했었어요. 17살에서 19살 때는 뭐 알바 플러스 학원이니까 그냥 알바였다고 하고, 이제 19살, 23살까지는 죽어라 진짜 일만 했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오픈하는 건 진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놓치면 다시 겪기에는 너무 고난이고 힘들고 다시 겪을 수 없거든요. 그 20살 초반에는 이제 내가 막내거나 좀 어린 디자이너이니까 어린 인턴으로서 되게 겪는 경험의 그 기간인데, 그때 내가 디자이너가 됐다고 바로 차려버리면 나중에 겪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경험은 이제 그때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센스랑 노하우들이 내 미용 인생을 이제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오픈을 이미 잘 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가 되고선도 초반에 이것저것 겪어야 하는, 초보라서 겪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무조건 겪고 샵을 오픈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이너로서 이제 매출을 어느 정도 해봐야 내 고객이 나를 뭘 보고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결국은 디자이너로서 잘 못하면 오픈에서는 이제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는 거 똑같은데 공간만 바뀌는 거라고, 어차피 공간이 바뀌면 잘 되는 거는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자리가 바뀌는 거지. 내가 근데 열심히 했어. 그러면 공간이 바뀌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했어. 그럼 결국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야. 오픈할 때 이제 뭐를 생각하게 됐냐면, 이제 내가 주력하는 고객님 층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요. 왜냐면 내가 마케팅으로 승부를 봐서 땡길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소개 고객이 주로 오면서 마케팅은 좀 젬병이다. 아니면 인테리어 부문에서 길가에 있을 때 더 살릴 수 있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인테리어를 되게 개성있게 해서 이제 길가보다는 2, 3층이 나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근데 일단 주력 고객님 층은 저는 20, 30대, 40대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잘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 브랜드, 제 이미지를 만들어둔 상태였고, 이미지는 이미 고퀄리티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지 않고 내 이미지를 보고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포장만 해놨던 상태예요. 이제 검색했을 때 바로 이제 볼 수 있는, 이렇게 제 이제
마크도 이제 만들어져 있었고, 이제 기왕 처음 오픈은 2, 3층보다는 1층이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는 제가 권리 있는 매물로 엄청 뒤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망해가는 샵인데 왜 리모델링이나 새로 싹 해놓은 상태인데 매출 안 나와서 내놓는 가게들 보면 권리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싸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 난 나가고 싶은데 매출이 안 나와서 나가고 싶은데 계속 월세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권리가 싸지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진짜 나중에 무권리가 엄청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코로나가 풀려서 무권리는 지금 아마 찾아도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몇 군데를 찾아놔. 그리고 이제 이 비슷한 느낌에서 예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한 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찾아놔요. 무슨 인테리어 어플이라는 어플은 다 들어가가지고 미용실 인테리어 다 쳐요.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다 쳐. 그래서 내가 예쁘다 생각하는 인테리어를 다 저장해놔요. 그래서 제 사진첩엔 그때는 진짜 인테리어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간 날 때 가보는 거야. 다 가봐. 내가 예쁘다 생각했던 데도 가보고 내가 킵해놨던 데도 가보는 거야. 근데 깔끔한데 올드한 스타일은 결국 정말 안 되겠을 때 점점 권리가 낮아진다 했잖아요. 왜냐면 이제 월세가 계속 나가니까.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싸게 들어가서 내가 수정할 곳을 대충 예상을 해서 그 적은 금액으로 고치는 거야. 그러면 초반 공사 기간도 적고 생각보다 할 게 좀 적어요. 예를 들면 전기 공사 아니면 뭐 바닥 타일이라던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다 깔아야 되나.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타일이 깔려있으면 뭐다? 그 시간 단축이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샴푸대 밑에 수도 공사 안 돼 있다? 그럼 수도 다 깔아야 돼. 수도 전문가 불러야 돼. 또 수도 전문가 불러서 뭐 하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가 감수할 시간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다 지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못해 보였거든요. 그냥 뭐 뭐 왜라 모르겠다 이제 바로 마음에 드니까 계약해버렸는데, 공사하겠다고 딱 마음 먹고 계약하고 들어오자마자 그거 앉아서 짜장면 먹고 바로 다 뜯었어요. 그냥 제가 경대 쪽 고치고 싶다, 경대 다 뜯고 그냥 냅다 내 손으로 장갑 끼고 다 뜯었어. 그래서 이렇게 난리 난장판 쳐놓고 아주 금방 할 수 있다고 엄청 흥얼거렸어. 왜냐면 난 2주밖에 시간이 없었거든. 근데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2편으로 나눠서 다시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좀 덜 손댈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5일 정도 고민하고 바로 계약했어요. 주차장도 2층이나 있었고 이제 노후된 건물치고는 나쁘지 않은 특징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원래 있던 곳이 워낙 번화가여가지고 번화가에 좀 질리기도 했었고, 주변이 어두우면 내가 밝게 하면 되고 튀면 됐었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 뒤라 야간으로 하는 제가 좀 덜 무섭기도 했고, 이제 무한 긍정 루트를 돌린 거지. 왜냐면은 이 가게를 내가 하기로 했으면은 장점을 봐야지.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은 또 들어가기 싫어진단 말이야. 결국에는 장점만 보다가 좋은 샵 하면은 결국 뭐다? 비싸진다. 그러니까 비싸지는 걸 내가 바로 못한다. 돈이 없어. 빨리 해야 돼. 그러면 조금 단점도 감수해야 된다. 대신 장점이 단점보다 많은 곳을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무한한 자신감으로 약간 상권으로 치면 좋지는 않지만 버스로 오기 편한, 차로도 오기 편한 곳으로 계약을 합니다. 남들은 뭐 근처에서 하루 종일 진치고 있어 봐라, 뭐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떤지 봐라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포인트가 없으면 그래야겠죠. 근데 하지만 미용실은 뭐다? 나를 믿고 오시게 하는 근거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가게 테라스도 있었는데 그 로망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데크도 더러워서 다시 공사를 다 했습니다. 저는 좀 돈을 두 배로 들인 케이스긴 해요. 근데 아무튼 권리가 2,000이었고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고 제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싹 다 뜯고 이제 반셀프로 부분 다 고쳐요. 경대 쪽 싹 새로 하고, 원래 샴푸대 안 할라 했는데 물이 바로 터져가지고 샴푸대 싹 다 튜닝하고 바닥 다 뜯고 수도공사까지 제가 싹 다 해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욕심 계속 나가지고 또 뭐 사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 거의 권리 포함해서 한 6천 이상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엄청 많이 쓴 건 아닌데 15평 기준 새로 싹 다 하면 2주 안에 절대 못해요. 근데 저는 뭐다?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겁나 빨리 합니다. 2주 만에. 그렇게 다 뜯어도 청소까지 2주 만에 딱 끝내고 오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카운터는 늦게 와서 늦게 이제 계산대를 만들게 되지만, 그래서 2주 동안 쇼핑을 겁나 해요. 이거저거 채울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권리금 주고 들어왔지만 전 임차인이 나한테 쓰레기를 투척하고 간 것 같다. 진짜 딱 하나 준 게 있는데 이제 권리금 안에 포함돼서 다이슨 헤어 프로페셔널 드라이기를 주고 갑니다. 이것도 리뷰를 할 건데 약간 잘 안 써요. 별로야. 이제 물건들을 또 다 재우고 싹 다 정리가 끝나갈 때쯤에 또 하나의 큰 고민이 있어요. 자, 가격을 어떻게 할 건가. 당연한 거였지. 나는 그 전과 같거나 높아진다. 근데 주변이 상권이 좋은 곳이 아니니까 주변 단가가 엄청 낮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단가를 낮추고 할인하는 곳은 엄청 욕먹잖아. 주변 단가를 부신다고. 근데 주변 단가보다 높으면 아무 데도 그냥 시기만 하지, 너네 잘 되나 보자, 너 그 가격으로 장사돼? 이러는데 손님 안 온다 하는데 어차피
내가 이미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상담을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단가가 낮은 걸 다행으로 알자 하고 저는 제 기존 단가 그대로 갑니다. 웬걸 고객님들을 인정해주는 분들이 훨씬 많고 나를 고퀄리티로 보고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정보의 세계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뚝심과 내 고객님들이 함께 오픈이라면 전혀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할 때 아무것도 내 고객님들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진짜 독이에요. 근데 근거 있는 자신감은 뭐다? 결국 나에게 승리를 얻어다 준다. 빅토리. 자, 내가 오픈할 때 이렇게 파이팅 넘칠 수 있었던 건, 그리고 권리 넘기는 이제 전 임차인 분이 저한테 엄청 개무시했었거든요. 어린데 막 약간 어린데 철딱서니 없이 오픈하는 것처럼 쳐다봤었어요. 근데 신경 안 썼어. 왜? 전부 내가 어느 정도 미용으로 열일을 해봤으니까. 난 경력자니까. 그들이 무시해도 어차피 난 잘 될 거니까. 라고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다 무시했던 분들 모르지만 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 근데 내가 꾸준히 해온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는데 지들보다 경력이 더 많은데 자꾸 어리다고 무시하고 내추럴하게 입고 오니까 그냥 저기 돈 없는 애인 줄 알고 막 이러는 게 알바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의 마인드는 신경 쓰지 않거든. 어차피 왕에서 나간 거잖아. 그 사람 필요 없거든. 내가 더 잘 되면 돼. 너 덕분에 내가 더 잘 된다. 이런 마인드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계약하실 때 왜, 이것도 이제 2편을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 계약할 때 권리로 계약할 때 이거를 그 전 사람을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게, 내 자신 주관만 있으면 괜찮다 이거야. 주변에서 뭐라 하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경력이어야 오픈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오픈하면 좋을까요? 라는 걱정은 나를 믿는 시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자영업이든지 자기를 믿어도 안 되는 업종 진짜 많아. 왜냐면 나는 진짜 열심히 해도 고객이 안 따라줄 때도 있고 마케팅이 진짜 안 따라줄 때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미용업은 특히 헤어는 나를 믿고 열심히 하고 잘하다 보면 고객님들한테 실수하지 않고 내가 정말 꾸준히 정석대로 잘 밟아온다고 하면 알아주신단 말이야. 서로 신뢰가 쌓이면 안 될 수 없는 직종이야. 그래서 재밌고 그래서 힘들지만 그만큼 엄청 뿌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미용은 진짜 쉬운 직업이 아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리고 그만큼 탄탄하게 쌓였다는 의미를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하는 건데, 저는 디자이너 되고 기본 5년 이상은 버텼다, 매출이 잘 나온다, 그러면 그때 차려도 된다 라고 추천을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직원을 부리는 샵 있잖아요. 대형샵 뭐 2인 이상, 더욱이 1인 샵 무조건 해봐라. 잠깐이라도 해봐라. 왜냐면 생각보다 대형샵 꾸렸다가 생각보다 직원 관리가 안 돼가지고 골머리 썩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아무래도 직원이 잘해도 잘하는 것 같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본질로 가서 내가 잘하면 직원도 잘 되겠지만 내가 못하면 직원이 잘해도 소용이 없는 샵이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미용은 일단 인턴 3, 4년 이상, 디자이너 5년 이상, 총합 8, 9년 이상의 경력으로 가지고 계시면 어떤 길이든 튼튼하시리라 봅니다. 마인드 탑재는 필수예요, 여러분. 최소한 총경력 5년 이상, 그래도 짧지만 최소한 5년 이상. 지금은 망하면 안 되는 시대니까 잘 돼야만 하니까 다시 망해서 일어나기엔 힘든 시대니까 오픈을 위한 상담, 모든 상담이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모든 미용인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GTG였습니다. 감사합니다.